이번에 다룰 주제는 항지 3대 신경, 그 중에서 요골신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 하면은 크게 이제 중추신경, 말초신경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중추신경계 하면은 뇌와 척수 이렇게 나눠지고요. 말초신경계 하면은 뇌신경과 말초신경 이렇게 나눠집니다. 뇌신경은 12개의 뇌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 쪽의 신경이 12개의 뇌신경으로 각 신체 부위별로 해서 각 기능을 지배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말초신경은 31개의 신경계로 이루어지는데 경신경부터 해서 흉신경, 요신경, 천추신경, 미추신경 이렇게 5개의 신경에서 경신경은 다 신경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총이라는 것은 신경 자체가 이렇게 그물처럼 얽혀 있어 가지고 총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신경총이 8개, 흉신경총은 12개, 요신경총 5개, 천신경총 5개, 미골신경총 하나. 근데 전체 31개의 신경총으로 구성된 이 말초신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신경총 8개 중에서 5번부터 해서 8번까지 상완신경총이 있습니다. 이 상완신경총 안에 바로 오늘 다루게 될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 이렇게 상지 3대 신경이 상완신경총의 가지로서 이렇게 뻗어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골신경은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전체 몸의 머리기죠. 그 다음에 경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상완골이고 이것이 요골, 척골, 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체 해부도를 가지고 간단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초신경계에 분포한 이 경신경총에서 다시 팔로 내려와서 상완신경총, 상박신경총, 상완신경 같은 말입니다. 이 상완신경총에서 가지를 뻗어서 쭉 팔 밑으로 해서 내려와서 요골신경, 척골신경, 정중신경 이렇게 해서 손 밑으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요골신경은 우리가 상박신경총에 내려온다 그랬죠. 내려와서 요골신경은 팔의 전면 안쪽으로 와서 다시 바깥으로 돌아서 팔 등 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손등으로 내려오는 신경이 요골신경입니다. 그 요골신경이 손상받으면은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집니다. 이 핸드드롭이죠. 척골신경은 이렇게 팔의 안쪽으로 와서 다시 전면 와서 팔의 내측, 손 내측으로 해서 이렇게 손가락까지 내려와서 손가락 제5지, 그래서 제4지의 절반까지 신경이기 때문에 척골신경 손상이 되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휩니다. 이 갈기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중신경이라 했죠. 3대 정중신경은 팔의 안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와서 손바닥의 전면 이게 지배를 하다 보니까 A펜 원숭이천처럼 이게 안 됩니다. 원숭이천처럼 이렇게 펴지는 거죠. 이 정중신경입니다. 그래서 상대 3대 신경이 각 지배하는 신경이 내려 어느 신경을 지배하냐에 따라서 그 신경에 따른 지배 신경에 대한 후유증이 따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다루게 될 요골신경 손상은 말씀드렸듯이 팔 등 쪽으로 해서 손이 밑으로 떨어지는 신경 지배에서 손등을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요골신경 손상 마비되면은. 근데 교통사고로 가장 흔하게 오는 것이 말씀드린 여기 지금 이 상박골이라고 그랬죠. 이 상박골의 가운데 간부라고 합니다. 상박골 간부골절로 인해서 요골신경 손상이 오는 것이 아주 흔합니다. 물론 다르게 골절되면서 골절편이 요골신경을 건드려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상박골 골절에 의해서 상박골 후면에 있는 이 신경이 후면 요골신경을 건드리는 바로 뒤에 이제 신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간부골절로 인해서 바로 골절이 되면서 뒤에 요골신경 밑에 있는 상박신경체에서 가지를 내려온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박골 간부골절로 인해서 요골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그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신경 손상을 입었을 때 장애 평가를 어떤 걸 하냐면은 근전도 검사를 합니다. 신경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감각이 이상이 있는지, 마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서 1년 동안 몇 번에 걸쳐서 회복이 되면은 그대로 장애가 남지 않든지 또는 회복이 조금 되면은 일정 기간 이후까지만 장애를 인정해주는 한시장애를 인정한다는데 보통 사고 나서 한 1년 정도까지 여러 차례 거쳐서 근전도 검사를 했는데 불구하고 신경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마비가 지속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영구장애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전도 검사를 해서
식량 손상의 정도를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장애 평가를 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교통사고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말초식 손상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